이번 시간은 김수홍 원장의 여드름들을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여드름이라는 게 과연 뭔가요? 여드름이란 거는 모공 안에 모낭이 있죠. 모낭 안에 피지가 고이게 되죠. 피지가 고여서 피지가 많아지는 거 플러스 모공 입구가 좁아져서 배출이 안 되게 되면 모공 안에 피지가 고여서 뭉치게 되죠. 그거를 우리가 좁쌀 여드름, 면포라고 하는데 오돌오돌 보기가 안 좋을 뿐이지 나중에 큰 후유증은 흉터를 남기지 않는데, 이 면포가 오래되고 커지게 되면 여드름균이라는 피부에 있는 세포들이 모여들면서 염증이 생기죠. 그럼 염증성 여드름, 피부루지가 돼서 보기 싫은 일반적인 여드름 증상이 발생하고 나중에 여러 가지 후유증과 흉터가 생기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고민에 빠뜨리게 되는 피부의 넘버원 프로블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그게 여드름이에요? 아니에요? 트러블이에요도 되게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트러블이라는 거가 의학 용어는 아니고, 이건 트러블이라고 하는 것 중에 여드름이 아닌 것들도 있겠죠. 여드름하고 비슷한 여드름의 사촌 정도 될 수 있는 자극성 모낭염이 있을 수도 있고, 아토피나 지루 피부염이나 다른 트러블도 있겠습니다만, 피부과에 이제 트러블이라고 내어나는 상당수는 여드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여드름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간략하게만 좀 먼저 소개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겠죠. 피부 치료, 약물 치료, 레이저 치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거고요. 피부, 약물, 레이저. 네. 그렇습니다. 피부의 그 트러블 자체, 병변 자체를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피부 치료, 가장 기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겠고, 피부 치료라면 어떤 치료를? 여드름에 대한 메디컬 스킨케어, 여드름에 대한 메디컬 스킨케어를 스케일링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먹는 약, 바르는 약 나눠볼 수가 있을 거고, 먹는 약이든 바르는 약이든 여드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 피지를 조절하는 그런 작용을 가지는 약이 있을 거고, 그런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항생제 계통의 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저 치료가 있고요. 레이저 치료 역시 그런 피지를 줄이는 작용과 염증을 줄이는 작용, 그런 레이저 치료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병원에 오시면은 여드름 짜주는 그런 스케일링 치료 같은 걸 받든지, 아니면 약물을 같이 병행한 치료를 하든지, 심한 경우는 뭐 레이저까지 같이 해서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된다라고 요약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약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저희 있어요. 피부약은 독하다던데 약을 먹어도 되는지, 바르면 문제가 없는지 얘기를 되게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약을 꼭 드시지 않고도 여드름을 피부 치료나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많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약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시면 굳이 억지로 드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 가지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 세 가지, 그 이상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합 치료를 하면 더 빨리 많이 좋아질 수 있고, 오히려 부작용도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거나 쓸 수만 있다면 당연히 약물 치료도 병행하면은 빨리 좋아지거나 더 잘 유지가 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상태에 따라서는 쓰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피부과에 쓰는 약을 보면은 여드름에 쓰는 약도 마찬가지지만 피부과에서만 쓰는 약이 아니에요. 내과에서도 쓰고 이비인후과에서 쓰고 어떤 비뇨기과에서 쓰고 이런 약들인데, 왜 똑같은 약을 내과에서 쓰거나 비뇨기과에서 쓰면은 독하다는 말을 안 듣는데, 피부과에서 어떤 경우는 더 저용량으로 쓰는데 독하다는 말을 듣는지 피부과 전문의께는 참 억울하고, 이전부터 잘못 자리 잡은 그런 편견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드름에 쓰는 약은 크게 피지 조절제와 염증약이 있는데, 염증약은 항생제 계통입니다. 물론 이제 항생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피부과에서 여드름에 쓰는 항생제가 일반적으로 내과나 이비인후과에서 또는 외과에서 쓰는 항생제보다 독하다라고는 오히려 할 수 없는 약이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피부과 전문의 처방에 따라서 증상에 따라서 적절하게 복용하시면은 크게 속에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내성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지 조절제 같은 경우는, 피지 조절제는 사실은 잘 알려진 부작용이 임신 중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처방 전에 그 전문의가 처방하는 의사가 꼭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처방 받으시는 분들도 그런 점들은 잘 알고 드시고, 그 체내에서 마지막 드신 날로부터 한 달 정도는 체내에 미량이 남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미리 끊어 주시면은 나중에 결혼하시거나 임신 출산하시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고, 내가 지금 피지약을 몇 주 또는 몇 달 약을 먹었다 해서 5년 후 10년 후 결혼하거나 이런 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겠죠.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피부약이 독하다 하도 많이 듣는 얘기라서, 일단 사람들이 보면은 피부약을 먹으면은 사실 피부과 약물이 쓰는 약물 종류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저희가 약방에 감초처럼 들어가는 성분 중에 하나가 항히스타민제라는 약물이 있는데, 항히스타민제는 몸에는 일반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약물이 아니거든요. 이걸 먹으면은 좀 졸려요, 약들이. 그래서 약을 먹게 되면 입이 마르고 되게 졸리고 피곤하고 하니까 느끼기에 아마 약이 좀 독하다는 아마 인식이 처음에 계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보게 되면 이제 심한 피부병들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제 뭐 스테로이드 계열들도 써야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몸에 좀 몇 년 동안 남아있는 물질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복용하게 되면 약을 하나만 먹어도 한 2, 3년 정도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피임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약물에 대한 선입견도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암암리,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왠지 나쁠 것 같은 그런 느낌만 드니까 그런 것들이 좀 쌓였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약들이 피부과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 감기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는 약들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은 하시지 않아도 되고 전문가,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하에서 저희가 치료를 하시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